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네,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북핵, 또 미사일 위기, 한미 FTA 등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체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대미 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여 공세를 자제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의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군과 경찰 등 치안 당국에서는 완벽한 경호와 경비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극렬 좌파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대로 따라다니면서 반대 또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반국가적, 반국익적 작태로서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 수감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주사파 전력에 대해서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게 질의입니까? 그러면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와 관한 질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을 욱박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참관인들과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느낀 것은 어제 이러한 청와대의 국감 행태는 아나무인 막무가내 오만방자식의 수감 태도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토록 요구를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결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청와대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면 교체 시간을 할애하겠다고도 허용을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정의 청와대에서 국회까지 나와서 국감하기가 어렵다면 청와대 현장 국감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홍종학 후보자의 여러 가지 관련 의혹과 관련된 또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얘기와 또 홍종학 후보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저께 자료 제출도 청와대는 형편없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소리가 나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청와대의 수감은 국민 멸시, 국회 멸시의 행태이자 또 다른 신적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 고검의 현직 검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관련 사건으로 역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에 2명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등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했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이 21건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은 1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 된다고 하고,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242명 중에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4대강 사업의 건설사 담합 의혹 등 전임 정권 관련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볼 때 현 정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40%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또 토끼몰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 또 표적수사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몇십 명이 구속되어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현대 정몽원 회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례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러한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토끼사냥식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표적수사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예산국회의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의 자료 제출, 그 내용은 공무원을 늘리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돈이 몇 년 동안 월급 주고 몇 년 동안 연금 주고 그리고 각종 사회 보험이나 그 다음에 공간도 확보해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하는 이런데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 안 들어왔습니다. 저녁 12시까지 제출해 달라.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출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는 이 시점에서 중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야당의 간사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제출되지 않으면은 예결 심사 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5시간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한국을 쏙 빼는 패싱 현상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큰 문제는 북핵 해결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떠날 때는 일본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손에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다른 손에 쥐어져 있을 겁니다. 양국의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한국 정부 여당은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역 수지에는 잡혀지지 않는 서비스 교역 문제랄지 손해보고 있는, 그리고 수지 자체에 잡히지 않고 있는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금액도 실질적으로 협상의 수단으로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트럼프가 떠난 날 한국, 미국 간의 FTA는 양국의 국익 정전에 상호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도록 정부 여당이 앞서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방안으로 대한민국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덮고, 그리고 묻혀져 가고 희석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흥진호 울북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폐 내지는 조작의 분명한 냄새가 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내일 떠나시면은 아마 이 문제가 국민들의 그 질타와, 그리고 저희 한국당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차제의 중요한 몇 가지 국민의 의심점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북한에서의 흔적은 지금 어느 누구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타나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북한에서 잡은 보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포항으로 긴급 이송이 됐다 하는데, 속초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왜 가까운 속초에 있는 냉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포항까지 그 먼 곳으로 갔을까? 이것은 소위 선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겁니다. 속초에도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가 염려가 된다면은 가까운 곳을 두고 왜 포항까지 갔을까 하는 이 한 5시간의 미스터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의 실질적인 NLL선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GPS만 끈다면은 언제든지 북한을 왕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해, 동해, 남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우리는 염려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이 영토인 해양 영토까지도 북한에게 이미 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 GPS 하나만 끄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또 청와대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가 이번에 북한이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보낸다. 그 소식을 듣고 해경에 전달해 준 청와대. 과연 일주일 동안 이걸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선두에 말의 본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으로 시간 벌기 하고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사건이 묻혀서 넘어갈 걸로 알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국가적인 기본의 문제가 지금 이미 깨지고 부서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나 우리 한국당에서도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고 나면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고 삼면이 바다에 무너져서 이미 북한의 상성이나 또는 정보원이 수시로 얼마나 많이 들어다녔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한 부분을 정부에 경고를 하고 이제라도 솔직하게 국민에게 고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군요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박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넘어선 혈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국빈 방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약속인지 협약인지 정체모를 그럴 약속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도 동맹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중국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 문제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군사 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일자리 창출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온 국민이 알고 계시듯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입니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 위기로 이렇게 큰 위기에 빠져 있고 한미 간의 FTA 재협상 문제 그리고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그래서 주요 산업 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될 이 엄중한 판국에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성, 정치 테러가 만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1호가 뭐냐 그러면 일본이 적폐청산이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걸 무시고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이 목표로 하고 정해져 있는 일도 망각하는 그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사이에 벌써 임명이 2분이나 손실이 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자살을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람 잡는 개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 결국 끝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야 4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뒤엎은 그리고 국회를 멸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인사참사 문제 우리 국민 앞에 따질 기회가 없습니다. 인사참사 청문회라도 저희들이 개최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삼자 벤처기업부 간사 이채기 의원입니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 관련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서류 요청을 했는데 거의 지금 서류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저희들은 타 야당과 함께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우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국민적 지탄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인사청문회 받는 자세가 매우 결여되어 있다. 관련 자료를 일체 지금 내주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면은 당 지도부와 의논해서 인사청문 일정 자체도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장관 후보자의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목소리 장면을 배우고. 네,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북핵 또 미사일 위기, 한미 FTA 등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체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방안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더욱 돈독히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대미외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여 공세를 자제하는 등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옹호하는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저께 자료 제출도 청와대는 형편없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의 소리가 나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 청와대의 수감은 국민 멸시, 국회 멸시의 행태이자 또 다른 신적폐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 고검의 현직 검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관련 사건으로 역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에 2명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등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했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적폐청산 관련 사건이 21건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은 1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지검에서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의 재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군과 경찰 등 치안 당국에서는 완벽한 경호와 경비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극렬 좌파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대로 따라다니면서 반대 또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반국가적, 반국익적 작태로서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감 수감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청와대 주요 인사들의 주사파 전력에 대해서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게 질의입니까? 그러면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와 관한 질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정인 특보의 개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을 욱박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참관인들과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느낀 것은 어제 이러한 청와대의 국감 행태는 아나무인 막무가내 오만방자식의 수감 태도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토록 요구를 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결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청와대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면 교체 시간을 할애하겠다고도 허용을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 또 정의 청와대에서 국회까지 나와서 국감하기가 어렵다면 청와대 현장 국감까지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홍종학 후보자의 여러 가지 관련 의혹과 관련된 또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얘기와 또 홍종학 후보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 된다고 하고,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242명 중에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4대강 사업의 건설사 담합 의혹 등 전임 정권 관련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2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볼 때 현 정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40%에 달하는 검사를 투입해서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이식 또 토끼몰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수사 또 표적 수사식의 정치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몇십 명이 구속되어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현대 정몽원 회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극단적 선택을 했던